안녕하세요. 알데바람 밸류랩의 타오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 종목으로요. 미국의 D램 반도체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 MU를 선정해 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3위의 그 D램 생산 업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계 3위의 업체고, 미국에서는 유일한 D램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선정을 한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관련 투자의 최대의 수혜주 중에 하나죠. D램 반도체 업체니까 HBM을 제조를 하니까. 그래서 향후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추천한 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업황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최근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하루에 막 10%씩 15%씩 빠지고 막 다음날 10%씩 오르고 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가격이 워낙 조울증 환자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 주가에 대해서 현재 뭐 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에 D램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회사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모형은 프리 캐시플로우 모형 FCFF 모형이고요. 3단계로 DCF로 추정을 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변수들이 바뀌는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도 한번 해서 회사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프리 캐시플로우 모형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일은 2020년 7월 10일 기준이고요. 시차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요거 좀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해상충 현재 제가 이제 이 주식을 보유 중이에요. 예. 평균 매수 단가가 한 40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고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걸 뭐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이걸 뭐 제가 국내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유튜브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뭐 주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떤 이렇게 제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는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이 이 업계 표준이죠. 업계 표준이니까 이렇게 먼저 사전에 공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실적부터 한번,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최근 실적은 뭐 분기마다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놀랍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낸스 쿼터로 3분기 매출, 그러니까 올해 3월에서부터 5월 매출은 414.6억 달러로 보고가 됐고요. 이것은 뭐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45% 성장한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non-GAAP 기준으로 8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생산하면 그게 다 거의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기록하고, 이 정도 시가총액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81% 나오는 회사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여기 10년 평균 OPM이 43%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80%로 진입을 했다. 상당히 뭐 굉장히 뭐 경악스러운 수준의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현금 흐름은 약 뭐 186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EPS는 약 25달러 이렇게 보고를 했고 4분기 가이던스는 뭐 31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를 했죠. 예. 상당히 고무적인 수준의 3분기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최근에 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회사 보고서에 DRAM 시장 동향에 대해서 회사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회사의 그 3분기 보고에서 밝힌 회사의 DRAM 시장의 뷰와 기타 DRAM 예측, 반도체 시장 예측 전문기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최근 이제 DRAM 시장의 동향을 한번 알아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상당히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주가는 회피하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시장 상황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단 디램 가격이 YOY로 가격은 한 215달러 상승, 215% 상승을 했고요. 낸드 가격은 YOY로 272%,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215%, 낸드 가격은 YOY로 272%가 상승을 했고요. DDR5 16GB 고정가는 3월에 31달러에서 6월에 40달러로 QOQ로 약 29% 상승을 하는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닝콜에서 어떻게 밝혔냐면 공급이 수요의 50에서 67% 수준이다. 상당히 공급 물량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수요 요구하는 물량의 50에서 67% 정도밖에 하는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HBM 같은 HBM 물량의 경우 2026년 물량은 완판됐다. 완판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판됐어요. 홈쇼핑도 아니고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는 부족 상황은 2021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디램은 공급 과잉인데, 마이크론의 의견으로는 신규 팹의 유의미한 출하는 28년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3분기 어닝콜에서. 그리고 이제 상황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3사 과점 재편으로 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이제 현재 과점 상황으로 뭐 치킨 게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그러니까 과도한 수준의 치킨 게임이 발생할 확률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독보적이었는데 50에서 43%로 하락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전망이 되고 있고, 마이크론도 HBM4에서 경쟁을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이제 워낙 디램의 어떤 수급이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HBM 수급, 디램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막 닥치는 대로 가격 그냥 후려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 공급하는 형태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2030년까지 물량 가격을 선계약해가지고 이렇게 디램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업앤다운이 심했는데, 이런 업앤다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도록 장기 계약을 통해서 공급자와 소유자 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16건의
장기 공급 계약을 최근에 했고 이것의 잔여 가치는 약 시장 추정치로는 1,0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5, 6월 긍정적으로 흘렀고 시장 수급도 나쁘지 않다. 반도체 시장의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공급 과잉 우려나 이런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3분기 어닝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요,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겼지만, 나름 또 구르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을 조금 다룰 줄 알아. 조금 다룰 줄 알아서. 공도 구르는 재주가 있죠. 하느님이 저한테 약간의 재주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갖고, 통계학적으로 시계열 예측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매출, 26년, 27년, 매출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인공지능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그 레인지와 예측하는 범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익이나 이런 것이 다 매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향후 매출, 향후 실적 전망을 일단 보면요. 모형 예측과 월가 컨센서스를 비교를 하게 되면 요 이제 붉은색 부분이 제가 예측한 매출이고 이제 파란색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측치인데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갖고 왔고요. 야후 파이낸스고요. 자, 보시면 이제 파이낸스 쿼터로 4분기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 매출은 모형은 시계열 예측 모형은 54.9 빌리언 달러를 예측을 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50.8달러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예. 약 한 8% 정도 차이가 나죠. 8% 정도 평균보다 애널리스트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8% 정도. 그리고 내년 그 2027년 파이낸스 쿼터로 1분기 매출 예측은 계속 긍정적이죠. 저는 모형 예측은 72.4 빌리언 달러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약 57 빌리언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8% 모형 예측이 좀 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어쨌든 AI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 흐르는 매출 추이에 따라서 향후 분기 매출 전망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애널리스트 예측보다는 다소 낙관적이지만 보시게 되면은 요 범위, 요 애널리스트들의 최고 높은 예측치, 가장 낮은 예측치, 그리고 이제 평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제 예측치가 보시면 이제 상단과 평균 사이 정도에는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다음 분 2027년 1분기 파이낸스 쿼터 1분기 예측의 최고치가 이 정도인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다소 낮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에 대비해서 터무니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범위 안에 있으며 다소 긍정적으로 AI 모델은 예측을 하고 있다. 파이낸스 쿼터 4분기는 약 55 빌리언 달러. 다음에 파이낸스 쿼터로 2027년 1분기 매출은 약 72.4 빌리언 달러로 좀 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AI 모델은 예측을 하고 있고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모형은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350억 달러에서 약 1000억 달러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한 연간 4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마이크론은 이제 공식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상당히 중요하죠. HBM 시장이 약 연간 40% 정도 성장을 할 거다. 350억 달러에서 이제 1000억 달러로 2028년에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 실적 전망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저는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이죠.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3단계 모형 DCF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회사의 프리캐시플로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프리캐시플로우를 3단계로 예측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가격이 어떻게 이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에 가격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처음 1년부터 2년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계열 예측 AI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1년에서 2년까지는 매출을 예측하고 매출 예측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계열적으로 매출 예측하고 실적 예측을 해서 요 시계열 모형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나 이익률이 결정이 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매출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1년, 2년 프리캐시플로우가 측정이 되겠죠. 그 프리캐시플로우의 성장 1년, 2년 성장률에 이제 1년, 2년은 이제 고성장할 거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은 고성장할 거라고 보고 그 고성장하는 성장률이 이제 1, 2년 지나고 나서 3년부터는 이제 점차 장기 성장률인 4%로 3년부터 10년, 약 한 8년간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AR1 모형이라고 하는데 약 한 전분기 성장률 대비 다음 분기 성장률은 약 한 57.5%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것도 이제 되게 복잡한 이 소위 말하는 상쇄율, 하락률, 요거를 이제 경제적 해자 등급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요게 어느 정도 비율로 점차 성장률이 하락할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은 정말 한참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우린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1년, 2년 고성장 구간의 프리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3년부터는 이것이 3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는 이것이 장기 성장률인 4%로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한 다음에 그 하락률은 요로우 값 0.575를 가정을 하고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2단계에서 프리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을 대입을 해갖고 3년에서 10년까지의 프리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10년 이후에 그 캐시플로우는 장기 성장률 연구 성장률 한 4%를 가정을 해가지고 프리캐시플로우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하면 돼요. 이제 뭐 처음엔 고성장, 3년에서 10년까지는 프리캐시플로우가 점진적으로 하락, 4년부터는 연 한 4% 정도의 안정 성장. 요런 시나리오를 두고 프리캐시플로우를 예측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할인을 해서 적정 주가를 뽑아낸다. 일단 여기 이렇게만 우리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 첫 만남부터 너무 이제 복잡하면 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듯이 프리캐시플로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유튜브 강좌로 제가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추후에
업로드되는 프리캐시 플로우 모형을 활용한 밸류에이션 강좌, 밸류에이션 측정 강좌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 지금까지는 이 내용에서는 그냥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예측됐구나, 이런 가정은 예측됐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할인율에 사용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1.1%를 적용을 했고요. 베타는 1.5 정도, 그 다음에 CAPM을 이용해갖고, 우리는 CAPM이라는 아주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왁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뭐 거의 자기 자본 비중이 99.4%, 사실상 무차입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CAPM으로 나온 모형이 그냥 CAPM으로 나온 수치가 바로 왁이 됐어요. 그래서 11.1%를 그냥 할인율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적정 주가는 프리캐시 플로우 모형으로 $2,4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2,413. 지금 뭐 $900, $950 막 이러고 막 출렁출렁 거리고 있으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 판단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 이제 요렇게 어떻게 요게 나왔는지는 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탐제약 위반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이게 이제 향후 프리캐시 플로우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AI는 대략적으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예측을 할 뿐이지, 그게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 측정은 그냥 예측일 뿐이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예측일 뿐이지,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요. 정확하게 합리적인 예측은 가능하지만, 보면 특히 향후 초기 1, 2년 동안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강한 성장, 우리가 HBM의 엄청난 성장으로 인해서 향후 1, 2년 동안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고속 성장을 할 것이며, 하이레벨 성장을 할 것이며, 이 하이레벨 성장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건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의 영역이죠. 예측의 영역인데, 일단 저는 일단 시계열적으로 단순하게 컴퓨터가 계산을 한 성장률은요, 한 2000% 정도 막 프리캐시 플로우가 향후 1, 2년간 막 20배 성장한다라고 막 나와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20배 성장을 하게 되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프리캐시 플로우의 양이 반도체 전체 시장의 시장 규모를 넘어가 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성장률에 캡을 씌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상단을, 실링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장률의 상단을, 프리캐시 플로우의 성장률의 상단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씌울 거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의 영역, 투자자의 어떤 아트의 영역,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누구도 왜 그걸 썼는지는 왜 그걸 썼는지 물어보면은 나의 경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2,400%를 그대로 쓰는 거는 비합리적이다. 왜? 프리캐시 플로우의 양이 반도체 시장 전체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초기 프리캐시 플로우의 성장률을 100%로 가정을 한다면, 목표 주가가 $6,000가 나오고요. 한 60%로 가정하면 한 $3,300가 나옵니다. 이거 엄청나죠. 이 주가만 해도. 근데 저는 HBM 탐 준거로 해갖고 성장률을, 초기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을
40%로 줬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2,413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럼 탐이 뭐냐? 이게 유식한 말로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총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거야. 총시장 규모.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HBM 시장이 3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26년부터 28년까지 3년 동안 연간 40% 성장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기억하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그 40% 성장률이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G0 구간의 성장률을 40% 그러니까 HBM 시장의 성장률 40% 정도로 된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G1, G2 구간을 40% 성장률로 제한을 한 다음에 이후에 3년부터는 이제 천천히 장기 성장률을 회귀한다. 요 처음에 40% 성장 이후 2년간 40% 성장 이후 완만한 감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 시나리오 대로라면 여기 나왔듯이 이제 2,400달러 정도의 적정 주가가 나온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회사에서 기대되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한 2,400달러 정도의 적정 주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성장률은 뭐 현 주가 대비 상승률은 한 150%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이라면 아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1년,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성장률이 1년, 2년간 그대로 현재까지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최근 프리캐시 플로우가 성장하지도 않고 1년, 2년 그대로 유지된 이후에 4%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를 한다. 장기 성장률로 감소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1,176달러. 지금 주가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주가 950달러는 뭐냐면 결국엔 현재 시장이 피크라고 보는 피크라고. 예. 현재 HBM이 야 니네 뭐 40% 이런 거 뭐 우린 모르겠고 우리가 보기엔 디램 시장 HBM 이거 이제 피크 친 것 같아. 뭐 타오 이런 애들이 막 40% 성장 뭐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성장 못할 것 같아. 프리캐시 플로우 그렇게 성장 못하니까 그냥 현재 수준 정도에서 그냥 뭐 프리캐시 플로우는 더 늘지 않을 거라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현재 주가는 그렇다. 현재 주가는 추후 반도체 시장의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성장은 지금보다 강하지 않을 거다. 플랫할 거다. 또는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프리캐시 플로우 성장률은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점차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한번 뭐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프리캐시 플로우의 성장의 시나리오대로 현재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 대충 이렇다. HBM의 장기 성장, 회사에서 예측하는 HBM의 장기 성장률을 프리캐시 플로우 성장률에 대입하면은 적정 주가는 2,400달러 정도 측정이 되더라. 근데 현재 프리캐시 플로우의 성장이 이번 분기를 피크로 찍고 프리캐시 플로우의 성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현재 주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된다. 이렇게 감히 정말 미미한 재주지만 저의 아주 미미한 재주를 이용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 요약을 하자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제 그 TAM, 토탈 어세서,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무식해서 이거 발음도 어렵습니다.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이용해서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에 성장률을 대입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선정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시계열 모형에 이제 한계가 있더라.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막 시장이 이렇게 튀니까 그 튀는 성장률이 계속될 걸로 컴퓨터는 착각을 하고 얘네가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AI 한계 때문에 너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예측을 하더라. 예. 반도체 시장 전체의 약 3배 정도를 예측을 하더라. 이러면 말이 안 된다. 마이크론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반도체 시장에 3배를 벌어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장률의 상한을 핵심 시장인 HBM 성장률로 제한을 한 다음에 시장이 허용하는 최대 성장률만큼만 한번 반영을 해봤다. 그래서 이것을 40% 연간 40%의 시장성 HBM 성장률을 프리캐시 플로우 성장률에 대입을 했더니 2,413달러라는 적정 주가가 형성이 되더라. 여기 나오죠. 초기 2년만 40% 성장 후에 4%로 수렴하는 경로를 거친다. 이렇게. 근데 일부 민감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까칠하신 분들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3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성장한다고 해서 HBM 성장률만큼 프리캐시 플로우가 성장한다는 건 무슨 셈법이냐? 어느 나라 셈법이냐? 막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실 분들은 그 성장률 쓰시면 되는 거죠. 쓰시면 돼요. 내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기업 가치 분석이 약간 애널리스트의 아트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 생각엔 그렇다는 거야. 내 생각에 너무 까칠하게 공격하지 말아줘.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내 의견이. 나랑 의견이 틀리면 여러분이 맞아. 여러분 생각이 맞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차기 실적 발표가 이제 요때 있는데 9월 29일에 했는데 요때 실적 발표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월별 메모리 수출 요거 조만간 제가 데이터 발표되는 대로 예측 분석한 자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요거에서 그다음에 이제 디램 고적 가격 등등에 대한 뉴스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가야겠다. 시장의 동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언제 의견이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시장 방향이 바뀌는 거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요 일단 그 마이크론의 3분기 전망은 일단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한 수익 구간에 있지만 아직도 안 팔고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현재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보면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은 실물 지표가 아직 견조하다. 둔화 신호가 아직 관찰되지는 않고 있어요. 둔화 신호는 맞죠, 이건. 5월까지 우리나라 D램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D램 업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을 보면서 가격이랑 물량이랑 나눠서 정밀하게 계속 추세를 관찰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그다음에
예전이랑 달라진 게 3사 과정 구조다. 그래서 이게 3사가 어느 정도 시장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서로 그 치킨 게임을 들어갈 행동은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그 2028년까지 뭐 대량 공급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공장 짓고 램프업해서 생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마이크론이 밝혔듯이 2028년까지 대량 생산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 높지 않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디램 공장이 떨어져, HBM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그죠? HBM에 비가 내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공급 과잉발 가격 분기 가능성은 현재 제한적이다. 물론 수요가 위축될 수는 있죠. 수요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AI 시장, AI 기업들의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한은 뭐 현재로서는 디램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아직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적 하방을 가능하는 게 뭐 이건 뭐 아주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가지고 실적 하방을 완화하고 할 것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자체도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충분히 상승 포텐셜이 있고 하니까, 세 가지 근거로 해서 3분기에도 저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빠지는 거야? 막 이렇게 공격하실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IB가 아니잖아. 글로벌 IB가 아니면 뭐 JP 모간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뭐 반도체 회사들 막 맨날 IR 담당자나 막 회장님들, 사장님들 만나갖고 어때요? 시장 동향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1차 유통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드러 나오는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를 보고 사후적으로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그건. 디스어드밴티지는. 그래서 현 조건에서 우리의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가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빠지고 저점에 사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자꾸 뭐 하이닉스 300만 원에 뭐 290만 원에 팔았으면 뭐 30만 원에 샀으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IQ가 높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과대평가, 주식시장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건 패가망신의 줄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많이 획득을 해서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는 상황은 또 바뀔 수 있고, 그때 바뀌면 또 바뀌는 시나리오대로 주가는 또 적정 주가는 바뀌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저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다만 이제 그죠? 아직은 그래요. 다만 이제 디램의 수요가 과연 디램 가격이 올랐다는 핑계로 꺾일 것인가, 혹은 이제 금리 인상하면 할인율이 올라가죠. 주가를 할인하는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할인율이 올라가고, 할인율에 따라 목표 주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변수는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다시 얘기하지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 그때 봐서 판단해서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이다. 타우는 일단 보유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 얼굴 보기 싫으시겠지만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